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의학 상식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산모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튼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튼살은 어느 정도 경험하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산모분의 8, 9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트신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기를 놓지 않으신 여성분들에게도 거의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는 튼살을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튼살, 특히 임신기간 중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임신기간 중에 이제 살이 틀 건지 말 건지, 또는 뭐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튼살이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튼살은 이제 임신기간 중 호르몬 변화나 또는 체중 변화 때문에 주로 많이 생긴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체중이 갑자기 늘면요, 이제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피부가 늘어나면 피부 안에 있는 탄력 섬유 같은 게 있습니다. 콜라겐 같은 거, 그걸 포함한 탄력 섬유가 있는데, 이 섬유가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좀 많았던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좀 그게 모질하신 분들이 있거든.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은, 혹시 친정어머니한테 당신을 놓았을 때 뱃살이 텄는지 안 텄는지 물어보시면은 상당 부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전적으로 어머니가 그런 탄력 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일 것 같으면 그 딸도 탄력 섬유를,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탄력 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볼때기를 당겨보면, 이렇게 볼때기를 이렇게 당겨보면 볼때기가 이렇게 큰 통증 없이 쭉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탄력 섬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볼때기 조금만 당겨도 굉장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탄력 섬유가 없다. 탄력 섬유가 없으신 분들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살이 말질 때 뱃살이 많이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볼을 한번 당겨보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탄력 섬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 배가 트셨는지 안 트셨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임신기간 중에 사실은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피부 자체가 예전에 임신 전의 피부와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건조하면 아무리 탄력세포가 많다 하더라도 쉽게 살이 트게 됩니다. 예전에 한겨울에 추울 때 막 밖에서 로션이나 이런 거 바르지 않고 막 놀다가 살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탄력 섬유가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당겨지는데 그걸 잡지를 못하고 갈라져 버리는 거죠. 뱃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튼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에 이제 내부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신다 그러면은 피부가 아무래도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체가, 이 콘크리트 자체가 수분을 굉장히 많이 빨아 당기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건물 안에 집에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분이 많이 모질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습기도 틀고 하지만, 그래도 이 콘크리트 때문에 이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에 비해서 너무 높게 이렇게 올려버리면 굉장히 건조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겨울철에 살이 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샤워하실 때 비누 같은 거 조금 덜 쓰시고, 그 다음에 샤워 끝나고 난 다음에 베이비 오일이나 보습제 같은 거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 자체를 조금 이렇게 탄력 있게 보습이 되게 이렇게 유지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부 튼살이 트는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두 단계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살이 찌게 되면은 이게 팽창하겠죠. 살이 팽창하면서 빨갛게 됩니다. 홍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조를 띠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탄력세포가 피부가 늘어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하나씩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끊어지면 이제 빨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단계라고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 끊어진 세포의 색깔이 빨갛게 되면서 이렇게 줄이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주르이 색깔이 처음에는 약간 공조를 띠면서 검티티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진주 색깔 비슷하게 회색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가죠. 이미 회색 쪽까지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아무리 보습제를 바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정상으로 돌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됐다, 피부 자체가 조금 빨갛다, 좀 가렵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아, 나의 탄력세포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제일 첫 번째, 체중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배 팽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튼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신기간 중에 체중을 적당하게 작게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통 엄마들이 체중 증가를 임신기간 중에 몇 킬로 정도 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여쭤보면 뭐 12kg, 13kg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인터넷이나 또는 뭐 책자 같은 데 이렇게 나온 이야기고,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기를 놓고 살이 많이 안 빠지셨다 이런 분들은 사실 12kg, 13kg 넣으시면 안 됩니다. 10kg 미만. 그리고 원래 좀 체중이 조금 있으시다 그런 분들은 10kg 미만, 뭐 7kg, 8kg 더 작게 넣으셔도 상관없고, 근데 너무 마르고 너무 뭐 몸에 지방이 없으시다 그런 분들은 제가 한 뭐 12kg, 13kg 이렇게 허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임신기간 중에 체중이 작게 늘면 늘수록 튼살이 잘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먹는 식습관 중에서 뭐 아기 가지면 많이들 드시는데 보통 아기를 가졌을 때 더 섭취해야 되는 열량이 한 200kcal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요플레 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는 게 필요 없고 요플레 하나 정도 열량만 더 섭취하시면은 아기가 자라고 여러분들 몸이 이제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체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습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일단은 뭐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가볍게 물을 닦으시고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일 같은 거 발라주시고, 또 마르고 난 다음에 또 보습제 같은 거 추가로 발라주시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발라주시면 제일 좋고, 아침에 바르는 것과 저녁 때 바르는 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침은 약간 로션처럼 이렇게 유분이 조금 적은 함유량을 가진 그런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는 크림처럼 유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여러분들 튼살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샤워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조금 탄력 있게 조금 이렇게 마사지처럼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배나 가슴 쪽에 마사지를 뭐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특히 가슴 쪽 마사지는 조심하셔야 될 게, 가슴 쪽에 마사지를 너무 심하게 하시면은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조기진통이나 또는 뭐 가진통 같은 게 와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슴 마사지는 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베이비 오일이나 로션이나 안 그러면은 보습제 같은 거 바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살들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꼬집어 주시는 이런 동작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살이 팽창하다 보면 꼬집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 하는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튼살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이미 생긴 튼살, 뭐 이제 출산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배를 보면 다 튼살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튼살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행히도 첫 애 때 주로 많이 트는 걸로 돼 있고, 둘째나 셋째가 되면은 그 튼살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나마 뭐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여러분들 튼살 쪽에 있는 각질들을 항상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피부과 같은 데 가서 레이저 시술 같은 걸 받으시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색깔들이 옅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서 딱 봤을 때 저분이 뭐 튼살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산부인과에서 보면 압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튼살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튼살이 너무 보기 좀 그러시다면은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유선이 발달하고 가슴이 커지는데 이제 브래지어를 착용을 만약에 안 하시거나 제대로 된 브래지어를 착용을 안 하실 경우에는 이 커진 유방 자체가 이렇게 살을 이렇게 누르게 돼서 나중에 그 선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기간 중에 아무래도 어깨끈이 넓은 그런 브래지어나 또는 가슴 아래쪽을 받쳐주는 고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탄력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브래지어를 사용해서 착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혹시 그 가슴이 너무 이제 커진다 그러면은 주무실 때도 가볍게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계속해서 눌려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유방에 눌려진 부분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 선들이나 여러 가지 살이 터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래지어 착용도 한 번쯤은 잘 고려해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은 이제 튼살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